이것도 지금 또 이슈입니다. 도대체가 한동훈과 이재명 두 사람의 대담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네. 이 지금 회담에 대해 가지고 생중계하자라고 하니까 이재명 측이 발작을 일으키는데 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면은 말빨에서 완전히 밀리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좋은 점은 뭐냐면 국민 눈높이에 딱 알아듣기 좋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근데 이재명은 자기 말만 하고,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항상 남한테 이렇게 굴림해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통이 아예 안 돼. 그냥 자기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이 뭐 어떻게 이해하든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 한동훈 대표는 뭐 국민 눈높이는 잘 맞추는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한 분과 한 놈이 딱 이렇게 생중계를 한다 그러면 한 분과 한 놈. 네,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거야. 아, 저놈 좀 말 하나도 안 되네. 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생중계를 싫어하는 거죠. 민주당 쪽의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자체 단체장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다. 그렇게 토론하게 된다면 한동훈이 더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생중계는 거부한다. 생중계 거부하는 놈이 찌질이다. 이런 거죠. 생중계 거부하는 놈이 찌질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미리 얘기를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예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의가 없다는 것도 진짜 웃긴 게, 그 예의가 자기한테 예의가 없다는 건지 국민한테 예의가 없다는 건지 그것도 좀 확실히 하면 좋겠는데, 아마 자기한테 예의가 없다는 뜻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네. 이재명이 대부분의 이 설화들은 생방송 도중에 나왔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끊어버려 이것도 생방송 네. 중에 나왔던 그러니까 거고. 지난번에 네. 그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가지고 박찬대랑 대화하자니까 뭐 네. 토론하자니까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안 하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동훈 대표 겁나 무서워해 지금. 지금까지 이재명의 뭐 어록을 생각해 본다면 원화가 이제 그 기축통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수직 이착륙도 기억나고, 김포가 아리백도 있었고, 그렇죠. 네. 뭐 별의별 거 많았고,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이제 토론 동안에 했었던 급작스러운 자기 얘기로 지금 선거법 재판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한폭탄이에요 이재명. 그렇죠. 네. 허위 사실 가지고도 뭐 정치 자명 끝날 뻔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핑계된 것 중에 하나가 실무회담 같은 게 생중계 나가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실무회담을 내보내자는 게 아니라 실무회담을 실무회담대로 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논의된 안건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 건데 생중계로. 안 그래도 이 당내 토론보다는 이 당후 토론이, 당대표끼리 토론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크잖아. 그렇죠. 우리 시청자들 볼거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뭐 옳다고 왜 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니까 왜 그거를 생중계를 거부해? 보나마나 이런 거예요. 생중계 안 하면 그냥 토론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이겼다고 막 지가 혼자 밀실에서 한 다음에 쟤네들이 뗐었다라고 허위사실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럼 또 지난번 영수회담 때처럼 그냥 뭐 A4 용지 가지고 이거 혼자 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본 걸 가지고 막 왜곡해서 하는 거는 민주당의 천재야. 그런 그렇죠. 점에서 비공개를 하자는 거죠. 그 왜곡을 또 얘기하셔가지고 이번에 화제가 된 게 난입니다. 근데 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딱 1년 전에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정부 여당의 대표이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야당과 협조를 구하고 협력 가능한 일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자꾸 김기현 대표가 비공식적 만남을 요청하고 공개적 정책 대화 제안을 얘기했더니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자꾸 미루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1년 전에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딴 사람이네요. 이재명은 사실 같은 놈인데 네. 상대가 달라졌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생중계 토론에 강점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한동훈 대표로 바뀌니까 이제 쫀 거죠.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확하게 이제 쫄았다. 네. 김기현한테는 뭔가 자신 있게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지만 한동훈한테는 쫄았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한테 회담했다가 이제 뭐 밀리거나 이러면 나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근데 우리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 생중계 토론에 아주 최적화된 인물입니다. 저기 그렇죠. 그 나사가 뽑은 최고의 그 생중계 인플루언서. 그 일종의 한동훈이야 거의. BBC도 아니고. 사실 나사라는 게 말이 헛나왔고요. 나사가 빠졌어 지금. 그게 아니고 저기 뭐 어쨌든 누군가 있어. 포브스진가 뭐 그런 데가 뽑았다고 하자. 아주 그게 중요합니까? 1등 했다는 게 중요하지. 우리나라에서 아마 토론으로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보기엔. 자, 그리고 이번에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게 교수님 난입니다. 난. 난. 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난 주겠다고 몇 번이나 연락했다라는 거고,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가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아예 연락도 못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난이 무슨 죄인가 싶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디 중국 몽고인가 중국인가 어디서 이제 우리 고려 때 낙타를 보냈어. 낙타인가? 낙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낙타를 그냥 뭐 쟤네들 싫다고 어디 다리에 묶어놓고 있다 걔가 굶어 죽었거든요. 낙타가. 예, 근데 아무리 그게 쟤네적인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낙타가 무슨 죄냐? 저는 이 낙타가 또 난하고 또 이름도 비슷하잖아. 난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하를 위한 그런 거는 좀 받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아니 난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축하의 의미로 주는 그게 뭐가 어려운 겁니까? 이런 것까지 트집 잡고 정쟁을 하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수준 낮은 정당이 되는 겁니다. 자, 교수님께서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말씀하는 동안에 버퍼링이 좀 있었나 봅니다. 네. 좌파의 음모야 이건 반드시.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좌파 쪽에 굉장히 치명적인 게 있었어. 아마도 나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낙타인가 뭐 어쨌든 네. 그런 비슷한 것들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지금은 이제 버퍼링 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주옥 같은 말들 다 날라간 거야 지금? 저희 지금 2,600분을 돌파하고 아유, 있었는데 언제부터 버퍼링이 됐습니까? 지금 말 다시 해야겠네. 나사부터 다시 해. 나사. 열받아 나 진짜. 말이 나가긴 나갔을 겁니다. 정말? 네. 말이 나가긴 나갔을 거예요. 그랬어야 되는데. 네네.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 나사 지금. 제발 들었다고 해주세요. 네, 나사 그 드립. 안 그러면 제가 네.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난에 대한 교수님의 이제 일갈까지도 저희가 들어봤고요.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그 유죄 판단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 김민석 수석최고 이번에 그 명파리로 이제 당선이 됐죠. 명파리 김민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 네. 보고 있지 않다도 아니고 거의 보고 있지 않대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는 일말의 양심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보고 있지 않다 그러면 너무 양심이 없는 거고. 근데 김민석이 이제 그 뭐 친문 쪽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 노무현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재명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1등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이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할 것이다. 여러분 별의별 아마 짓을. 김민석의 밑바닥을 보게 될 것이고요. 김민석은 빨리 추징금 좀 내야 되는데 이재명 대장동에서 좀 땡긴 걸로 좀 추징금 좀 내주면 더 열심히 충성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김병주. 국민적인 아주 대분노를 일으키고 이거 말이 좀 이상하게 하네요. 그렇죠. 네, 아주 대분노. 약간 좀 어눌하네요, 말이. 원래 언어 감각은 없는 놈이에요. 얘는 특기가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를 질러서 상대방이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지. 그래야 자기가 어눌하고 띨빵하고 모르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국민적인 아주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겠지요라고 이거 뭐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죠. 네.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거지. 그 이현주가 이제 완전히 그 미친 여자인데 네. 이 여자 뭐라 했냐? 사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세의 문제 아니겠냐? 이게 뭔 헛소리죠? 진짜 이게 우리가 좀 더 밀어붙이면 무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법조인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그 재판을 갖다 이렇게 새싸움으로 보는 게 참. 이현주 법조인 아니죠? 아니 어제도 얘기 나왔었는데 이 법조인 그 사법고시 합격했더라고 97년이니까. 아, 진짜요? 불문과 나와서 이거 진짜 이게 그러니까 아니 진짜 법조인 아닙니까? 왜 이현주 저만 법조인이에요? 한번 그러니까 어제도 찾아봤었는데 이현주 사법고시 찾아봐 사법고시. 법학 석사. 아니 근데 저기 프로필 보면 97년 사법고시가 있더라고 진짜. 이현주도 사법고시 패스했네. 그러네. 97년에 저런 정말. 그래갖고 이번에 그 변호사였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법을 너무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야, 오늘 좀 충격적인 사실 많이. 김병주는 사성 장군인데 군을 너무 몰라. 야, 이제 이현주 같은 애가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그때 자기 머리까지 밀면서 대가리까지 밀고 조국 사태에 대해 가지고 불공정이다 뭐다라고 생 난리를 쳤던 인간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는 야, 법원 판결은 사법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기세의 문제야.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하죠. 이런 민주당의 개짓거리에 대해 가지고 사실 법원도 할 말이 없어요. 법원이 지금 발판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진짜. 하루빨리 진짜 빨리 재판 내고
결과 내고 이지만 보내고 했어야 되는 것이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다 자초한 일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좀 재판을 빨리 해서 최소한 대장동이 안 된다 치면 뭐가 있을까? 뭐 대북 송금이나 뭐 성남 FC 정도라도 따로 해갖고 1심 이렇게 좀 나왔었어야 되는데 1심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한 수사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결과가 안 나오니까. 예,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국민 입장에서도 아이 좀 지겹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판사들이 이제 뭐 휴가 간다 이럴 때마다 좀 화가 나는 게 물론 이제 판사가 휴가를 가야 이제 법정 직원들 휴가를 가지만 우리도 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판사들이 좀 휴가 가는 게 너무 한가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정기 인사 때마다 뭐 사건 뒤로 미루고 자기 그냥 딴 데 가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 판사에 대한 신뢰도가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원래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법부가 독립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김명수 대법원장 되고 나서부터 사법부가 거의 정치 소굴이 그렇죠. 됐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인가 모레인가 이제 26일까지 그 MBC 방통대 이사 있잖아요. 이사 그거 가처분 신청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판사 성향이 어떤가를 막 따져보고 너무 슬픈 현실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이게 판사 성향에 따라 가지고 네.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